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중국이 사흘간 진행했던 대규모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의 종료는 긴장 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압박 국면의 시작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동부정구는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부정구가 조직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이 원만하게 각 임무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는 짧았고 구체적인 평가는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 담긴 표현 하나하나는 상당히 계산된 메시지로 읽힙니다. 동부정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고 밝혔고, 동시에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훈련과 전투 대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훈련은 끝났지만 군사적 긴장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9일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북부, 서남부, 동남부, 동부 해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타이완을 외곽에서 거의 완전히 둘러싼 포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훈련에 호위함과 구축함 등 주요 전함, 전폭기와 전투기, 그리고 무인기, 드론까지 대거 투입했습니다. 특히 실사격 훈련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위성 훈련을 넘어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한 훈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공개한 수치는 이번 훈련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된 중국 군용기는 무려 130대, 중국 함정은 22척에 달했습니다. 이튿날인 30일에도 군용기 77대, 군함 17척, 공무선 8척이 추가로 관측됐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진행된 중국의 대만 관련 군사 행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중국군은 훈련 장면 일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켓포 실사격 장면, 그리고 드론이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상징적 건물인 타이베이 101을 근접 촬영하는 영상까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 장면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심리적 압박을 노린 상징적 연출로 해석됩니다. 타이완 시민과 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미 이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을 정의의 사명-2025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외교 분쟁이나 국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내정 문제, 그리고 주권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이번 훈련은 도발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 행동이라는 논리 구조를 갖습니다. 이번 훈련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규모 타이완 무기 판매가 꼽힙니다. 미국은 최근 공격 무기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카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훈련 일정 종료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9일 훈련 개시, 30일 실사격 계획까지만 공개했을 뿐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훈련이 이틀을 넘겨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종료가 발표됐지만 이 과정 자체가 불확실성을 통한 압박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타이완 측 반응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타이완 해경 고위 관계자는 중국 군함과 해경선이 현재 철수 중이며 일부는 24일이 밖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훈련 종료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며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해경은 현재도 11척의 함정을 배치한 상태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외교부와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 공실이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훈련 종료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은 종료를 발표했지만 외교 라인은 침묵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는 군사 행동과 외교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는 중국 특유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타이완 라이칭더 총통은 이번 훈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타이완 대상 군사훈련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 주변 해역 남중국해 타이완을 잇는 연속적 압박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이 지역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세계 해상 운송과 무역 그리고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문제를 지역 안보 문제, 나아가 글로벌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 종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첫째, 중국은 군사적 능력을 충분히 과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국과 타이완을 향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셋째, 실제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도 긴장을 유지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결국 이번 훈련의 종료는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훈련을 끝냈지만 경계 태세는 유지한다고 밝혔고 타이완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전면 충돌로 가지 않는 절묘한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훈련은 언제이며 그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